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하나만 조금씩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이고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얘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얘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얘는 이자율을 계산해주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몇 번을 횟수를 따지셔야 돼요. 그럼 이자율을 아주 0에 가깝게 줄인다라고 하면 이자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요 놈이 0에 가까워져야 돼요. 이자율은 0에 가까워지니까 전체 값이 뭐에 가까워지는 경우냐면 1에 가까워지는 경우고요. 자, 여기에 이자 계산은 무한대로 커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1의 무한대승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때 이놈과 이놈이 역수관계로 됐을 경우가 뭐의 정의라고 그랬어요? 2의 정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2라고 하는 숫자가 대충 2.713 어쩌고 정도 되는 정도에 되는 숫자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다가 로그를 썼을 때 자, 로그 2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얘를 생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자연 로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lnx라고 쓰고 여기는 밑이 2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극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였냐면 x가 없이 0으로 갈 때요. x분의 ln을 쓰고 1 플러스 x를 썼을 때예요. 이때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는 것이 분의 1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되죠. 그럼 얘가 ln2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뭐의 극한이 되어버립니다? 1의 극한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그때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ln의 1 플러스 3x라는 식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이걸 밑에다 3x를 쓰고 위에다 3x 썼을 때 이놈은 1의 정의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결국 이것을 갖다 우리가 빨리 볼 때 그냥 얘를 3x로 바꿔놓고 극한을 때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0분의 0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것이 정리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x분의 2의 x승 빼기 1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1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ln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일단 여러분 요거 두 개는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3x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3x로 맞춰놓고 곱하기 3x를 할 거니까 결국 이놈을 갖다가 나중에 뭐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어요. 3x라고 바꿔놓고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근거로 놓고요. 그러면 로그가 있는 극한하고요. 그 다음에 a,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극한으로 정리를 안 해드린 게 뭐냐면 로그 3에 1 플러스 x가 분의 x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ln 3분의 1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x분의 a의 x승 빼기 1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그러면 이것은 ln a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기억하기가 좀 더럽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거로 들어갈 거냐면요. 로피탈을 쓸 수 있게끔 미분법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증명은 제가 두 가지 증명만 딱 하고요. 나머지는 공식으로 그냥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 뭐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미분법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lnx의 미분법이에요. 아니면 2의 x승의 미분법이에요. 그 다음에 sin x의 미분법. 이 세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lnx를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예요. ln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모든 미분은요. 동영상 촬영 하고 있나? 미안해. 자, lnx를 미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fx를 lnx라고 얘기를 했을 때 f'x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자, 제가 얘랑만 증명하고 얘까지만 증명하고 나머지는 다 공식으로 갈 거예요. 자, 이 f'x의 정의는 늘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리미트 h가 하나없이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의 x라고 쓰는 거죠. 요것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f'x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얘를 한번 넣으면 되고 얘를 한번 넣으면 되고 얘를 한번 넣으면 모든 것의 증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 미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다 여기서 증명해서 나오면 다 공식들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lnx였다라고 칩시다. 그럼 lnx가 들어가면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에 ln의 x 플러스 h가 되고 빼기 lnx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ln으로 따지면 요 놈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h분의 ln은 어차피 로그잖아요. 그렇죠? 로그니까 나누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얘는 ln의 x분의 x 플러스 h가 1 플러스 x분의 h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제가 아까 극한을 할 때 여러분 이거 h가 0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갖다가 극한의 원래 정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h분의 1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제가 극한의 정의에서 이놈과 이놈이 역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h분의 x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x를 써주고 나면 여기에다가 다시 x분의 1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h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h분의 2, x분의 1은 앞으로 겨 나오겠죠? 자, 얘는 뭐의 정의라 그랬죠? 2의 정의인데 ln의 2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래서 lnx를 미분하면은요. 이것이 x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는데요. lnx의 미분은요. 겁나게 중요해요. 사실 어지간한 모든 지수함수의 모든 원리는요. 다 여기서 나와요.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 된다 해서 몽땅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따로 특별하게 증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야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lnx를 미분했더니요 x분의 1이 된대요. 요 놈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갖는 게요. x의 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차수를 하나 올리죠. x의 세제곱이 되고 3분의 1이 되잖아요. 맞죠? c는 생략할게요. 그럼 x의 n승을 하면 n 플러스 1이 되고 n 플러스 1분의 1로 적분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x에 마이너스 2승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 2를 더하니까 x에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역분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하면 적분 되는 거 다 똑같아요. 딱 하나만 이 방식으로 안 돼요. x에 마이너스 1승을 적분하게 되면 얘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0승이 되죠. 0으로 나누면 0분의 1이 되잖아요. 0분의 1은 뭐죠?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n승의 적분법 중에서 유일하게 딱 안 되는 놈이 x의 마이너스 1승, 즉 x분의 1이에요. 요 놈만 다른 놈으로 적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아까 뭘 미분해서 x분의 1 나왔다고요? 네, 그래서 얘 적분하면 lnx가 돼요. 요 놈 하나만 독특해요. 그러니까 n승의 적분법들 중에서 어차피 여러분 적분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lnx를 미분해서 x분의 1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놈이 적분할 때도 딱 요 놈 한 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x의 마이너스 2승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딱 하나 x분의 1, 즉 x의 마이너스 1승을 적분할 때는 요 방식이 적용이 안 됩니다. 차수가 높여서. 그럼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예요. 다 되는데 얘만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lnx의 미분이 x분의 1이라는 걸 갖고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가 ln이 있고요.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속미분 기억나세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요? 합성함수의 미분법 기억나세요? 자,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할 거예요. x로 미분할 거예요.
자, 요거는 겁나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t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놓을게요. 합성함수의 미분법, 속미분은 몽땅 다 치환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y라고 놓을게요. 자, 우리한테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dx분의 dy를 푸는 게 이게 미분이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미분이잖아요. 맞죠? 근데 얘를 미분하러 왔더니 요 놈을 갖다 내가 뭐로 바꿔버렸죠? t로 바꿔버렸잖아요. 그쵸? 그럼 ln t가 돼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서 x로 미분을 해야 되는 건데 요 놈의 자식이 슬그머니 얘를 t라고 바꿔놔 버렸어요. 그럼 y는 뭐가 됩니다? ln t가 돼 있죠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t로 미분하는 건 쉽잖아요. 얘를 t로 미분하는 건 쉬운데 x로 미분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t로 그냥 y를 미분을 해버리세요. 이렇게. 자, 그럼 얘를 t로 미분하면 아까 뭐라 그랬더라? t분의 1이겠죠. 요놈과 요놈이 같은 식이 되기 위해서는 y가 지수 있으니까 밑에다 뭐예요? dx분의 dt를 써주면 약분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dx분의 dt가 뭐예요? 요놈을 다시 x로 미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x로 미분하면 뭐가 곱해지는 거죠? 2x 플러스 1이 곱해지겠죠? 됐죠? 근데 t는 나만 하는 문자니까 요놈이 1로 들어가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이요. 자, 이걸 t라고 생각한 거예요. t분의 1 곱하기 속미분하니까 뭐 돼요? 2x 플러스 1이다가 곱해지는 거죠. 요게 ln의 미분법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요. ln y가 있었어요. 요 놈을 x로 미분할 겁니다. 이게 뭐를 x로 미분할 거면 y분의 1 맞죠? 곱하기 dx분의 dy 쓰시면 되잖아요. 다시요. 이걸 x로 미분할 겁니다. x로 미분할 거예요. 그럼 이놈을 t라고 얘를 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t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t로 미분하면 뭐 돼요? 2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7분의 1이죠. ln의 미분은 분의 1이니까. 되셨어요? 곱하기 속미분하면 뭐 돼요? 2x 4x 플러스 5를 곱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ln k가 있었어요. 이것을 x로 미분할 거예요. 아, 물론 k가 상수가 아니고 x하고 관련된 수식이라고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ln k를 x로 미분할 거예요. 그럼 일단 요 놈으로 미분을 해버리세요. 그냥 k로. 자, ln k 미분하면 뭐 되죠? k분의 1이죠. 곱하기 얘를 x로 미분하라고 그랬으면 dx분의 dk 쓰시면 돼요. 요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죠. 일명 속미분이라고 했던 거. 그런데 y는 3의 x승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미분할 거예요. x로 미분할 거예요. 하나만 아시면 돼요. 양변에다 ln 취해버리세요. 자, 그럼 뭐 되죠? ln y는, 그쵸? ln 3의 x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지수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ln의 미분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ln의 미분법을 아시면요. 지수의 미분법이 다 거기서 나와요. 분수의 곱하기 미분법도 다 거기서 나와요. 자, 양변을 미분합니다. x로 미분할 거예요. x로 미분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x로 미분할 거예요. 그럼 뭐 나와야 돼요? y분의 1 곱하기 dx분의 dy죠. 싸가지 없이 쓸게요. y''은 dx분의 dy를 좀 싸가지 없이 넣어놓을게요. 는 얘를 x로 미분할 거죠. 그럼 뭐 나오죠? ln 3되죠. 맞죠? 자, 우리는 y''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y''은 뭐가 되냐면요. ln 3 곱하기 y가 되죠. 아까 y가 뭐였죠? 3의 x승이었죠? 저번 시간에 제가 a의 x승 빼기 1분의 x인데 리미트 x가 없이 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자, x에다 0 집어넣으면 0분의 0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로피탈 쓰면 얘 미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1이죠? 자, 그럼 얘를 미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미분법이 1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럼 잘 볼게요. 지수함수의 미분은요. 지수함수를 미분하려고 그러면 양변에 무조건 ln을 쓰게 돼 있어요. 지수함수의 미분, 근데 로그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요. 지수를 밑으로 긁어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ln, 근데 여기다 로그를 안 쓰고요. 로그 3을 안 쓰고 ln을 쓰는 이유가요. ln의 미분법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ln의 미분을 알고 있으니까 양변에 ln을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수가 내려와 버리죠. 이미 지수가 아니에요. 얘가 x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할 때 잘 보세요. y분의 1 곱하기 y'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y'을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다 y를 곱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수함수를 미분하면은요, 얘는 무조건 그놈이 그대로 남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지수함수를 미분할 때 y는 분명히 여기에 곱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수함수를 미분하면요, 그놈은 무조건 그대로 있어요.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무조건 그놈은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자,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양변에 ln 취하면 너무 행복해지죠. 그렇잖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양변에다 ln을 취해보면 ln y는 x가 돼버리죠. 그렇죠? 자, 양변을 x로 미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엉뚱한 문자를 x로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요걸 갖다 요렇게 쓰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이해하셔야 저 미적분의 4점짜리를 풀어요. 킬러 문항을 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얘를 갖다가 x로 미분할 거예요. x로. 네? 자, 근데 여기서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근데 얘를 갖다 x로 미분할 때 아까처럼 미분을 할 수 있는 거는 얘가 x의 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x로 미분합니다. 자, x로 미분할 때 y로 그냥 미분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곱하기 속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y'은 그냥 y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모든 지수함수는요, 미분을 하게 되면 그놈이 일단 그대로 남고 시작해야 돼요. 다시요. 자, y는 5의 x승을 미분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싸가지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요 원리를 다 이해하신 다음에 빨리 하시면 공식이에요, 얘가.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얘를 미분할 겁니다. y'은 일단 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ln 5가 곱해져요. ln 5가 곱해지는 것은 ln x 하면서 ln 5가 남게 되죠. ln 5가 남아서 ln 5가 곱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충 따라오셨어요? 자, 얘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y 프라임은 자 우리 싸가지 없이 3의 2x 빼기 1이죠? 속미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2는 곱해졌겠죠? 그 다음에 앞에 뭐가 곱해져야 돼요? ln 3이 곱해져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그럼 ln의 미분법이 여기서만 써먹느냐? 아니요. 이런 따위에 이게 있어요. 얘 미분하라고 했어요. 얘 ln 취하시면 돼요. 얘 ln 취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ln y죠? ln y는 자, 왜 여기가 다 곱하기 나누기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거죠. ln 취하면. 그쵸? 자, 양변을 미분합니다. y분의 1 곱하기 y 프라임이죠? 는, 야, 얘는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7분의 속미분 3, 37은 21 더하기 여기는 ln에, 여기는 2x 빼기 5분의 속미분 2, 2는 4 빼기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요. 빼기요. ln에, 여기는 2x 빼기 1분의 2잖아요. 자, 곱하기 y니까 요놈이 여기다 딱 곱해지면 미분 끝난 거예요. 자, ln의 미분법이 또 어디다 써먹느냐면요. 이렇게 써요. 이거는 다항함수도 아니고 지수함수도 아니에요. 그죠? 밑에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어요. 이거 미분 어떻게 하냐면요. ln 취하시면 돼요. 미분법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미분이 ln의 미분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모르는 뭔가 이상한 놈이 겨나왔어요. ln 취하세요. 자, 얘 미분. 아니 이건 다항함수의 미분도 아니고 지수함수의 미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ln 취하시면요. ln y는 ln x에 x가 앞으로 겨나오죠. 이렇게. 이러고 미분하면 y분의 1 곱하기 y 프라임이 되겠죠. 그죠? 자, 앞에 거 미분 1 곱하기 ln x 더하기 앞에 걸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여기 1이잖아요. 곱하기 y잖아요. 미분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갖고 놉니다. x의 사인 x승. 쫄 거 없죠. y는 때려놓고 양면을 못 때리시면 돼요. ln 때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자, ln의 미분 저는 그래서 이거 수업을 할 때요. 이 미분법 설명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요. 이 ln의 미분법만 정확하게 잘 알아도요. 굉장히 많은 공식이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로그의 미분법 갑시다. 요거까지 하셔야 극한도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여차하면 로피탈 때려버리면 되니까 공식 기억 안 나면요. 로피탈 때려버리시면 되잖아요. 얘는 미분할 때 되게 쉬워요. 밑변환만 하시면 돼요. 이거잖아요. ln 3분의 ln x 맞죠? 밑변환 하시면 ln으로 밑변환해 준 거잖아요. 자, 양변 미분합니다. 그럼 y 프라임은 ln 3분의 1 곱하기에 뭐죠? x분의 1 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벌써 보세요. 로그의 미분법, 로그 함수의 미분법 다 ln으로 다 정리가 되죠. 집수 함수의 미분법 다 그거로 정리가 되죠. 곱하기가 분수로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 ln 때려놓고 미분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ln의 미분법이 이제 이렇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수함수의 미분법도 해결이 돼버렸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지수함수도 증명 안 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그러면 삼각함수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sin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fx를 sin x라고 놓을게요. 그럼 f'x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h분의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요. f의 x 플러스 h 빼기 f의 x가 정의잖아요. 이게 f'x의 정의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sin x에다 집어 때려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ln의 빼기는 나누기라는 계산이라도 있었죠. 사인은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요. 삼각함수에 덧셈 정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 책으로 가볼게요. 122쪽 보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이거 다 한 거예요. 로그함수의 도함수 미분하라 이거 다 한 거예요. 좀 이따가 하면 다 됩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쓱 넘어갔어요. 여기 좀 이따 연습만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요. 쭉쭉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더 나오죠. 그러니까 138쪽에 딱 가면은요. 아니 느닷없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튀어나와요. 아니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해서 딱 미분법 이러더니 갑자기 미분법을 싹 빼놓고 덧셈 정리가 튀어나옵니다. 왜 튀어나오냐면요. 얘를 갖다가 얘가 왜 그렇게 미분이 됐냐고 설명하려면 얘를 풀어주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배우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얘가 왜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하면요. 오늘 미분 단원 다 끝나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버려요. 진짠데? 일단 제가 덧셈 정리는 원리만 딱 설명을 할게요. 응용 문제는 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원리가 딱 끝나고 나면은요. 삼각함수의 미분법 정리 딱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계산 공식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미적분 공식 거의 끝나요. 속지 마세요. 이거 이제 뭐 응용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얘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원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의 원리를 설명을 할 때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복소 평면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원리가. 근데 문제는 그럼 여러분 이게 복소수 이 복소수 i라고 하는 것을 또 제대로 안 배우셨으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제가 이거를 지금 힘들어도 좀 따라오세요. 얘를 이렇게 복소수를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요. 고난도 문제에서 그걸 알면 그냥 암산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가끔 튀어나와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문제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멀리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배신을 때려요.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진짜 상처받았던 게 복소수거든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하고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이것을 i라고 한대요. 그래놓고 무리함수 떡 들어가면 뭐라고 짓거리고 왔냐면 여기가 x 빼기 1이면 얘는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가 못 들어가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왜? 아니 지가 여태까지 마이너스가 들어간다고 가르쳐 놓고 느닷없이 무리함수 가가지고 왜 양수라고 그러냐고요.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근데 왜 우리나라 교과서는 왜 이렇게 개떡같은지 이걸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럼 나는 상처를 받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외워서 풀었는데 아니 근데 난 끝까지 고민되는 게 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지가 가르쳐 놓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된다며. 근데 루트 안에는 절대 마이너스가 또 안 된대. 그래 놓고 여기서 이걸 가르쳐요. 환장하는 거죠. 그쵸? 이거요. 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해 못했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내가 가르치려고 생각해보니까 얘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하다가 나중에 그냥 내가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아, 교과서가 잘못됐다. 결론은.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이 복소수에서 i 나오는 수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수로 취급하지 마세요. 수가 아닙니다. 아예 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i는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복소수는 왜 만들었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기하적인 문제를 대수적인 문제로 풀어버리려고 만든 임시 개념이에요. 기하의 문제를요, 도형의 문제를 대수, 즉 숫자의 계산 문제로 풀기 위해서 만든 임시 개념이 i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그놈이 맞더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숫자의 계산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i는 언제 쓰는 거냐? 유일하게 딱 하나 쓰는 게 뭐냐면 기하적인 문제를 풀 때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복소수 i가 뭐냐는 거죠. 복소수 i는 왜 만들었고 어디가 나냐. 자, 얘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하적인 문제를 풀 때 이외에는요. 절대로 i는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자, 이렇게 되면 루트 같은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마이너스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i는 언제만 쓸 수 있어요? 도형의 문제에서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i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를 실수축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실수니까 모든 수는 여기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쪽의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에요. 존재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오로지 여기서 존재하는 도형적인 문제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 만든 그냥 가짜 공간이에요. 가짜 공간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가상의 공간을 여러분 혹시 대학 가시면 복소평면이라고 배웁니다. 복소평면은 그냥 가상의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기하 쪽에 있는 좌표 문제를 갖다가 대수로 바꿀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1,2라는 점이 있을 때 우리가 1,2라는 점을 찍잖아요. 그죠? 이거를 대수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1 플러스 2i다라고 쓰시는 겁니다. 숫자로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무슨 문제를 풀고 싶은 거냐면요.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90도 회전시키면 얘는 어느 점으로 갈까라는 기하적인 문제를 풀고 싶었던 거예요. 1,2라는 점을요. 90도 회전시키면 어느 점으로 갈까라는 기하적인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60도를 회전시키라 라고 하면 부산 영재고등학교 입학시험 문제예요.
얘가 60도로 회전시키라 그러면 정삼각형 그려서 이거 온갖 난리를 쳐야겠죠. 그럼 도형의 천재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60도를 풀었다 그러면 자 30도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이제 또 죽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회전을 갖다가 몇 도를 시키고 싶은데 요 회전을 몇 도를 시키고 싶은데 요거를 갖다가 간단한 곱하기로 끝내고 싶어서 만든 개념이 I라는 개념이에요. 이 공간이고. 자, 그럼 볼게요. 여기가 1인 단위원을 하나 그릴게요. 그쵸? 이 단위원 위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상가함수 개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전을 하면 몇 도 회전한 게 되죠? 90도 회전한 게 되죠? 맞죠? 그렇죠? 자, 이 점을 갖다가 숫자로 바꾸면 뭐가 되죠? 0,1이니까 숫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I가 되는 거죠. 이게 대수예요. 숫자로 바꿨어요. 그쵸? 이 점에다가 얘를 곱하면요. 이게 90도 회전이에요. 곱해볼게요.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i가 되죠? 자, 이제 기하로 다시 갑니다. 요 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돼요. 이게 90도 회전한 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자 이제요 삼각함수 조금만 쓸게요. 여기 이 점을 갖다가 60도 회전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60도 회전한 점이 뭐죠? 2분의 1, 2분의 루트 3 아니에요? 맞죠? 숫자로 바꿀게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되죠? 어서 많이 봤죠? 겁나게 많이 나오죠? 얘를 얘랑 곱하면요. 얘가 뭘 하라는 얘기냐면 얘를 곱한다는 얘기는 60도 회전하라는 얘기예요. 얘를 곱해서 계산해버리면 60도 회전한 좌표가 나오거든요. 다시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갖다가 6제 곱하면 얼마냐 이 문제가 겁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요. 얘가 몇 도죠? 60도죠? 그럼 어떤 놈 일이 있었는데 60도 몇 번 하라는 얘기예요? 6번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돌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하게 되면 그냥 1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이에요. 맞죠? 45도는 뭐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죠? 45도잖아요, 이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니네 1 플러스 i 겁나게 많이 나오죠? 거기 있는 문제 중에서. 왜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45도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얘는 그러면 자, 1로 맞춰놨으니까 이거 4번 할게요. 45도 4번 돌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 값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x제곱은 마이너스 1 그랬더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i 똑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 두 번 했더니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로 갔다는 얘기죠. 두 번에서 마이너스 1 됐다면 몇 도 돌았다는 얘기예요? 90도 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1이거나 i거나 마이너스 i죠. 자, 그럼 이게 i면 두 번을 했더니 i로 갔다는 얘기는 두 번에서 90도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몇 도씩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45도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답이 두 개 나올까요? 아니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으니까 답이 두 개인 거죠.
근데 이 개념은요, 솔직히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 과정이 없어졌어요. 환장하겠는 게요. 여러분 대학 가서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나요. 벡터 모르고요. 복소평면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교 수업 들으면 먼 나라, 딴 나라, 먼 나라 안드로메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얘를 정도 이해해 두셔야 행렬에서 1차 변환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얘를 아시면 다 이해가 돼요. 얘가 그렇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쵸?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I가 뭔지 아시겠어요? 일단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이거를 여기 정도까지 딱 해놓고요. 여기 정도까지 딱 해놓고 삼각함수를 정리할게요. 지금 뭐를 하셔야 되냐면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삼각함수의 덧선 정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고민할 게 없어요. 왜?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고민할 게 없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뭔 얘기예요? 길이가 1인 막대기가 있었는데요. 길이가 1인 막대기가 있었는데 각도를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을 갔을 때요. 그 점에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인 거죠. 맞잖아요? 그럼 보세요. 요만큼이 알파고 요만큼이 베타여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죠. 이 점을 베타만큼 회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요 점 좌표 읊어보세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가 요 점의 좌표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가 1인 막대기니까요. 자, 회전을 베타만큼 회전시키면 되죠. 베타만큼 회전시킬 거예요. 자, 이 점 좌표 읊어보세요.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점을 베타만큼 회전시키면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자, 복소수로 갑니다, 이제. 대수 문제로 바꾸면 이 점을 갖다 숫자로 바꾸면 뭐예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의 i가 되죠. 그렇잖아요? 자, 이 점을 갖다가 베타만큼 회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베타의 i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됐을 때의 x좌표, y좌표 따지시면 되잖아요. 그럼 i가 없는 애가 x좌표고 i가 있는 애가 y좌표인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내가 얘를 어떻게 보나 보세요. 자, i가 없는 애가 코사인이에요. i가 없으려면 얘랑 얘랑하고 얘랑 얘랑을 곱해야 되죠. 그럼 i는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i가 없는 애는 코코죠. 근데 i랑 곱하니까 여기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i 두 개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겠죠. 이게 코사인의 덧셈 공식이에요. 자, 다시요. 코사인은 i가 없는 i가 없는 애이기 때문에요. i가 없는 애들끼리 하고 둘 다 있는 놈을 곱해야 돼요. 근데 둘 다 있는 놈을 곱할 때 부호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세요. 코사인은요. 코하고 신신이 나오게 돼요. 코하고 신신. 근데 여기가 둘 다 i가 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미안해. 코코코코코코. 자, 코사인은 코코코코코코코코예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부호 바뀌어요. 아이, 기억하라고 내가 별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코예요. 코코.
바뀌는 거는 i 두 개라. 됐죠?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인은 i가 있는 애죠. 사인은 i가 있는 애예요. 맞죠? 그러면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러분 i가 없는 애랑 있는 애랑 곱해야 i가 생기겠죠? 그럼 코사인과 사인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얘는 되게 복잡해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랑 얘랑 하니까 뭐겠어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 i가 생기겠죠? 근데 어차피 i는 뭐 다 양쪽 y좌표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사인이 복잡합니다. 사인은 야구 사인 알지? 복잡하죠? 미안해. 복잡해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생쇼 중이야 지금. 자, 코사인은 코코코코예요. 코코코코. 사인은 복잡해요. 그럼 사인은 말한 대로 따라야 되니까 플러스면 플러스로 갑니다. 코사인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가요. 이게 코사인의 덧셈 법칙이에요. 삼각함수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이게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고난도로 얘기를 해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복소평면에 회전되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응용 문제를 푸실 때 되게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래도 우리가 이과라면 나중에 우리나라 이공계를 끌어가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벡터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요 개념 알아두시면 나중에 되게 많이 써먹을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기가 빼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공식 그냥 외우는 거로 갈게요. 여기가 빼기가 되면요 바뀌어요. 부호만. 자, 그러면 공식 정리를 할게요. 자, 다 외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사인은 복잡하다 그랬죠? 자, 각도는 알파 베타의 순서로 갈 거예요. 사인은 복잡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부호는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각도를 알파 베타 순서로 맞춰드린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코사인은요.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코코코코 하세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이거 분해하시면 돼요.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 분해 이걸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로 분자분모를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코사인으로 나눠야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죠. 그렇죠? 그래서 얘로 나눕니다. 분자분모를. 원래 분해가 있는 건데 얘로 나눌 거예요. 얘로 나누면 여기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여기 코사인이 밑에니까 여기 부호는 뭐겠어요? 마이너스일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이니까 알파 베타 베타니까 요게 뭐겠어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죠. 분해. 여기는요. 코사인 베타가 지워지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탄젠트 알파가 되겠죠. 사인이니까 여기는 플러스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로 나누면 코사인 알파가 지워지니까 여기는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물론 유도는 이렇게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요거 익숙하게 쓰게끔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최대한 기억하기 좋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탄젠트의 덧셈은요 1하고 코사인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가 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두 개의 합이고 여기 곱이죠. 그래서 응용 문제 중에서요. 탄젠트의 합과 곱의 문제 갖고 응용 되게 많이 내요. 여기는 곱이고 미는 합이에요.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가 빼기가 돼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덧셈 정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응용 문제 풀면서 노가다 하면서 풀 거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온 이유가요. 사인에 x 플러스 h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려고. 근데 책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드디어 사인의 미분으로 들어갑니다. 사인만 미분을 원리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설명 없이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방법만 말씀드릴 거예요. 쉬었다 해야겠지?